이분은 김영주, 이영주 프리스타일. 아이 바로 수정했잖아요. 이거 들으셨죠? 김영주입니다. 바로 수정했잖아. 웃기려고. 여기도 꽤 된 사이예요. 하나 둘. 반갑습니다. 노동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2부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은 오시기 30분 전에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네네. 네. 검색을 이렇게 해봤어요. 구글에 Worst Director Who Work With. 그래서 같이 일하기 싫은 최악의 감독. 아 같이 일하기 싫은 최악의 감독.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헐리우드 감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이제 영화 쪽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뭐 또 영화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제 그렇게 이제 뭔가 예술적 의지가 충만한 상태로 이제 한 4, 5년 정도를 뮤직비디오 작업들을 제가 이제 해왔는데 네. 그렇게 제 개인 그 돈도 조금 투자하면서 해오다가 개인적으로 느낀 게 있었어요. 뮤직비디오는 아티스트의 것이다. 그게 명확하게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뮤직비디오는 본질적으로는 아티스트의 것인 건 거예요. 아무리 뭐 감독이 2차 창작으로 뭔가를 하더라도 거기서 시작된 것 자체가 곡에서 시작된 거여서 맞습니다. 그 곡을 작곡을 하고 이제 거기에 가사를 쓰는 아티스트의 것이 맞다라는 걸 이제 인지하는 후부터는 아 그러면은 나는 진짜 내 예술을 더 펼쳐보고 싶은데 어떻게 펼쳐야 되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고민하던 시점이 이제 한 작년 초부터 더 깊게 고민을 했고 아 이럴 거면 내가 이제 배운 게 어쨌든 이제 영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작년 초부터 이제 마음을 먹어서 이제 글 쓰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는 제가 뭐 영화를 이제 뭐 배워본 적 없고 그냥 광고 촬영장에서 이제 막내로만 일을 했지 뭔가 영화를 진짜 한번 찍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지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단편 영화를 한번 찍어봐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작년부터 이제 글을 쓰면서 뭐 공모전 여기저기에도 이제 그런 데도 내보고 뭐 대부분 많이 다 떨어지고 네. 이제 올 해는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유예시키면 안 되겠다 제작 시기를 그래서 올해 말쯤에 지금 단편 영화를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죠.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나 이런 것들은 아주 옛날부터 막 우리 뭐 얘기하면서 했던 네, 소설 얘기도 맞아요. 있었고,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야마의 정수인 사람인 만큼 어떻게 영화를 만들 생각까지 가나 이게 영화 만드는 건 진짜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하고 싶어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그런 거죠. 근데 또 영화는 또 영화 좋아하시고 하지만 영화 촬영장에서 또 일을 하시고 이런 건 또 아니시잖아요. 전문적으로 영화 촬영장에서 막 일을 해보진 않았고 보통 이제 그렇게 스텝으로 일을 하면은 촬영 지원 같은 게 이렇게 어깨 이제 그런 소개를 받아가지고 넘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B 팀으로 나가본 적은 몇 번 있습니다. 뭐 드라마라든지 이렇게 영화 촬영장이라든지 이제 본 팀이 있고 이제 본 팀이 이제 뭔가 촬영을 진행할 동안에 조금 손이 더 필요해서 부르는 B 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B 팀으로 나가서 상황들을 이렇게 뭐 멀리서 지켜보긴 했었죠. 이제 거기에 자세하게 딱 들어가가지고 그 제작부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지만 또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뭐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다큐멘터리도 뭐 그것도 그냥 기상청에서 기상청에서 이제 수급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그냥 프로젝트였고 뭔가 어딘가 이렇게 공영 방송에 뭐 소개된다든가 뭐 그런 정도의 맥락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거 말고 어떤 일이죠? 그 일본 무용. 그쵸. 그 까먹고 있었네. 그 다큐멘터리 영화. 맞아요. 이제 곧 그게 작업 영화 마무리가 된다고 들었는데 촬영 감독으로 귀신 생식기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촬영 감독으로. 귀신 생식기요? 네, 귀신 생식기. 그 제목대로 공개가 될런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제목을 굉장히 그 애착을 갖고 있었어요. 그 연출 감독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목대로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그것도 소재가 굉장히 진짜 너무 특이하고 멋져서 같이 들어갔던 작업이었죠. 제가 봤다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근데 안 되죠. 그 대회비라서. 어떻게 봤지? 그냥 그 짤막한 그러니까 짤막한 전부 다가 아닌. 전부 다가 아니지. 그치. 그 말하면 안 되는 거지. 말해도 근데 해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짧은 클립을 본 거잖아요. 그 정도 그 야마를 봤죠. 네. 한 장면. 한 장면을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스타일. 그래요. 제가 또 차이밍량 좋아하기 때문에 차이밍량 스타일에 존나 느리고 맞아요. 그런 스타일의 그거라. 예술 완전 좋더라고요. 영화죠. 올해 말에
지금 마무리 단계를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 크레딧 작업도 같이 하면서 근데 뭐 아무래도 영화제를 먼저 돌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배급사 쪽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계속 영화제를 조금 돌리면서 상을 조금 수상할 생각으로 아마 작업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아요. 아무튼 그 영화 쪽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또 많은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경험도 많고 감독으로서도 많고 뭐 촬영 감독으로서도 많고 뭐 다른 뭐 배터리 보이로서도 많고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촬영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이제 부딪히게 되고 네. 결국엔 팀 작업인데 누군가는 또 싫은 소리 듣게 되고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뭐 불화가 생길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 뭐 어제만 해도 뭐 약간의 비프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촬영 끝나면 다 이제 친구 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뽑아온 게 미래에 이제 감독님이 영화 감독님이 되실 건데 네. 이제 어떤 그 헐리우드의 레퍼런스들을 보시고 이런 걸 좀 피하면은 좀 같은 팀 작업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하기에 최악의 감독 일하기에 최악의 감독. 그 레퍼런스를 제가 뽑아왔어요. 워치 모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대충 번역해서 긁고 왔는데 네. 그걸 이제 얘기해 보면서 아 촬영장에 이런 사람은 나도 답답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봐도 괜찮고요. 현장직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걸 해볼까 어떤가 싶습니다. 좋네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일하기 싫은 감독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그 케이스가 다양하고 대부분 90%가 이제 연출 감독들은 사실 하기 싫죠. 그냥 다 너무 고집 세고 다양한 방식으로 고집이 셉니다. 진짜로 뭐 이렇게 어떤 예를 들면 뭐 남자 촬영 이렇게 연출 감독도 있고 여성분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 다 전부 다 고집이 각자 자기만의 방식대로 있어서 그 고집을 이제 서로 어떻게 협업하면서 내어줄 건 내어주고 가져올 건 가져오고 할 수 있는 건 하고 포기할 건 어떻게 포기하는가를 이제 싸우는 그 형식인데 맞아. 뭐 그게 만약에 영화라고 친다면은 더 할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이번에 글을 쓰면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든 거지만 제가 제 글을 써서 영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뭐 아티스트들도 자기가 자기 곡을 써서 그걸 노래를 부르는 것. 이 원웨이의 과정이 맨 처음에 그 작업을 들어갔던 본인이 결과적으로는 이 작업물,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냐고 물어봐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게 이제 연출 감독인데 이를테면은 자기가 뭔가 이걸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되거나 뭔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지 잘 못해서 말을 못 해주는 감독들이 있어요 가끔. 맞아. 근데 저는 그거는 뭐 예를 들면은 말하는 방식이나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돼 좀 그런 것들에 뭔가 문제나 형식의 그런 것들이 조금 소통에 불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서 뭔가 오는 큰 그 트러블이나 플라블럼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뭔가 어쨌든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나고 그 뭔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난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 몰라를 하거나 아니면 해줘 이렇게 해줘 이런 거 같지 않아? 이것잖아 이렇게 하면서 알지 이러는 감독들은 정말 패고 싶습니다. 진짜 그냥 주먹으로 패고 싶다. 네. 지금 여러 명을 떠올리신 거죠? 아 순간 스쳐지게 났어요. 네. 파노라마처럼. 근데 그 그림 중에 본인도 있고. 그렇죠. 저 역시도. 거울 속에 내가. 저 역시도. 제가 이게 누누이 말하는 맞습니다. 거지만 맞습니다. 진짜 화나는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그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이야. 맞습니다. 내 모습이.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아져도. 맞아. 그 제가 또 이거 보니까 거장들 중에도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뭐 에피소드 형식으로 이렇게 있는 것들인데 짧게 하면서 이제 여쭤볼게요. 네네. 테렌스 말렉, 네네. 그 트리 오브 라이프 네. 감독인데요. 이 사람은 되게 내성적이래요. 사적인 부분에서는. 근데 촬영 내성적일 것 같아요. 촬영 들어가면은 엄청 꼼꼼하고 엄청 그 연출적인 부분에서 디테일하고 완벽주의가 강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찍어놓고 안 쓰는 것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배우들을 그냥 다 찍어놓고 배우를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완전 다 뽑아내는구나.
그리고 편집이 최대 2년 걸린대요 이 사람은. 와. 우와.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래서 편집자도 계속 바뀌고 음악 어. 감독도 좀 바뀌고 막 이런 어.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 스태프들이 엄청 막, 힘들겠다.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더라고. 요 이런 부분 어떠세요? 뭐 약간 편집을 본인이 하실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거의 다 제가 했어요. 음. 저도 맨 처음에 일부에서 소개했다시피 저는 사실은 뭐 그런 어떤 그런 디렉터나 감독의 그 타이틀을 달고 뭔가 일을 해왔지만 현 시기에서는 비디오그래퍼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역할 자체는 촬영도 제가 직접 하고 편집도 제가 직접 하고 거의 그 아웃풋까지 나오는 과정을 그냥 1인 혼자서 가능한 형식으로 막 일을 크게 막 엄청 많이 벌리는 형식이 네. 아니고 저 혼자서 하는 형식이 더 많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편집 그리고 그 과정들 정말 깊게 파고들면은 파고들수록 더 모르겠고 뭐가 정말로 정확한 정답인지 모르겠어서 더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가 근데 어쨌거나 좀 일정한 규칙이 있긴 하거든요. 네네. 되게 쉬운 규칙으로는 예를 들면은 그 전 컷에서 그 다음 컷으로 이어 붙일 때 동작이 이어지면은 잘 붙어요. 그게 뭐 크게 찍던 작게 찍던 뭐 이렇게 뭐 어디 예를 들면은 어디를 특정하게 찍던 동작이 이어지면은 다음 컷으로는 그냥 무조건 잘 붙어요. 웬만하면. 근데 이거는 제가 뭐 그 책에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보거나 한 게 아니라 정말 혼자서 편집을 하다 보면서 조금 몸으로 익힌 완전 이거는 무조건 붙는다라는 편집점이에요. 그거를 액팅으로 붙이는 거. 예를 들면 그전 상황에서 뭐 일어난다. 그리고 그 다음 컷에서 일어나서 돌아본다. 이게 그 사이에 움직이는 액팅의 편집점을 잡기만 하면은 이거는 그냥 무조건 붙더라고요. 이걸 넓게 잡고 가까이서 잡고. 그 스탠다드한 연출 작법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안 보시고 그냥 경험상 그렇게 네 그렇게 해서 거죠. 느껴 감각적으로. 네, 맞습니다. 뭐 그 느껴진 만화 부분이었죠. 연출법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그 액션을 이제 어떻게 넘어가야 되고 그 이렇게 보여준 그러니까 맞아요. 만화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화면을 보는 거기 때문에 거의 좀 약간 거기도 연출 작법이 비슷하거든요. 규칙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있다. 편집 과정이 또 저희로 이제 비유를 해보자면 좀 믹스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믹스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집을 제가 뭐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보면 볼수록 이제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더 뭐가 맞는가, 그러니까. 뭐가 틀린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더 모르겠네. 이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 와가지고 결국에는 이걸 왜 찍었더라 막 이러고 하고 그러니까. 아 그래요. 또 근데 그게 또 리듬감하고도 맞아. 되게 밀접하거든요. 탁탁탁 넘어가냐, 탁탁 넘어가냐. 편집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2년은 좀 심하지 않았나. 아무튼 다음입니다. 데이빗 핀처. 이 사람이 조디악 찍을 때 휴식 시간을 안 줬대요. 스태프들이나 뭐 그래가지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자 있죠 자. 네. 유리병 거기에다 오줌 싸고 진짜요? 그 유리병이 막 촬영장 굴러다니고 막 이랬었대요. 왜요? 그냥 어제 화장실 갈 시간도 안 줬나 보지. 좀 괄괄한가 봐요 이 사람. 그리고 막 제이크 질렌할한테는 계속 똑같은 테이크를 계속 반복시켰는데 결국엔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걸 그냥 그 자리에서 지웠대요 필름을. 그래서 제이크 질렌할이 울었대요 여기서 촬영장에서. 과하다. 이렇게 좀 강한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디렉터 중에? 사실 저는 이제 어쨌거나 광고 쪽에 있기 때문에 디렉터 자체가 그렇게 자기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는 씬에 있진 않아요. 영화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되게 내노를 하는 감독들 분이 계시고 거기에 현장에는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오히려 제가 봤던 이제 스카프 매시는 그 감독님들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오시면 이렇게 해드릴까요? 저렇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분이셨어가지고 유들유들하게. 네. 그러면서도 자기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 편한테는 또 못 살게 굴고 뭔가 이게 촬영 감독이나 뭐 조명 감독한테는 더 찡찡거리고 뭐 욕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였죠 질문이? 이게 너무 강한 감독들. 너무 강한 감독들. 혹사시킨다고 해도 될까요? 그렇죠. 혹사시키고. 저는 근데 좀 확실히 안 좋다고 봐요. 근데 다만 저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그럴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여건이 된다면. 예를 들면 진짜 그거죠.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그 스태프들의 어떤 상황이나 여건보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초월하거나 그게 더 강력할 때 그것들의 어떤 트러블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난 정말 꼭 찍고 싶은데 시간은 없고 돈도 없고
당장 빠져야 되고 여건상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싶을 때에 그거를 같이 함께하는 팀원들이 고생을 하죠. 그죠. 좋으면 안 나오죠. 자기도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데. 그러니까요. 좀 욕 먹는 자리는 무조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감내하는 거죠. 다 좋은 작품을 위해서. 그쵸. 아무래도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욕망이 더 그거를 앞지르는 것 같아요. 좋아요.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데이비드 오 러셀, 이 실버라이닝 플레이북 만든 사람인데 쓰리킹스랑 여기서 쓰리킹즈 촬영할 때 엑스트라가 간질로 쓰러졌대요. 근데 신경을 안 썼대요 감독이. 그래서 이 그 조지 클루니가 바로 그 끊고 막 해가지고 막 감독이랑 싸우고 막 이랬다고 해서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되게 악명이 높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크리스찬 베일도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여러 번 감독을 말리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찬 베일이 이 사람이 엄청 그 메소드 연기하는 사람인데 그걸 깨고서라도 이제 디렉터를 말리는 거 보면은. 그리고 이 사람이 릴리 톰린이라는 여자 배우랑 싸웠었는데 그게 이제 클립으로 남아 있어. 스테디 캠으로 그냥 해놓고 그냥 그걸 촬영하고 있었나 봐. 근데 이게 좀 심각하긴 하거든요. 이거 유튜브에 있습니다. 근데 쳐보시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존나 좀 웃겨요 이게. 이게 그 코미디 영화 같아요. 그 장면 자체도 그 장면을 그냥 원테이크로 그냥 찍었겠죠. 그냥 있는데 그 세트장이었어요. 뭐 이렇게 그 문 있고 막 이런 데인데 막 둘이 막 엄청 막 시발 저발하면서 막 싸워요. 그러다가 이제 감독이 막 뭐라고 하다 해가지고 이제 카메라 있는 쪽으로 이렇게 쭉 나와요. 촬영장이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하더니 다시 돌아가가지고 세트 문을 열고 와가지고 막 오라 그래요. 이렇게. 약간 영화 같다. 동선이 있는 것처럼. 동선이 있는 것처럼 하고 욕하고 한참 욕하고 다시 나갈 때 그 문을 열고 다시 나가요. 옛날 그 미국 시트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존나 웃기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스캔들로 6년을 영화를 못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영상 때문에? 이게 나오고 나서 심하게 쌍욕을 했나? 엄청 심해요 이게 보면. 그리고 막 실제로 막 프롭 같은 거 다 때려 부시고 이 사람이. 아 그래? 네. 그치 약간 이거 여담이지만 그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에서 분노 조절 못하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네. 존나 잘 살립니다 이 감독이. 본인이 그런다 보니까 기획인가 보네. 존나 잘 살려요. 이런 감독은 또 못 봤어요? 막 약간 그 감정적으로 대처한다거나 몸싸움이 또 있다거나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던가. 그 앞전에 얘기했던 저랑 같이 개원예대를 이제 나왔다고 하는 그 형님, 그 감독님. 이제 그 형님한테 제가 전반적인 편집이나 이런 것도 처음 배웠었는데 네. 그 형님이 저보다 더한 남좌입니다. 저보다 더한 어떤 그 남성적인 마초적인 그게 되게 강하게 있는 타입이어서 그분이 싸우시는 건 봤어요. 그분이 이제 촬영장에서 좀 이렇게 과격하게 막 올라와가지고 싸우시는 건 봤는데 그렇다고 막 무슨 이렇게 막 뭐 행패를 부리려고 막 싸우는 건 아니고 막 촬영이 진행 안 될 때 뭔가 이렇게 어떤 그 보통 프로듀서죠. 이제 PD들 뭔가 이렇게 상황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걸 뭐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하는 그 PD들과 싸우는 모습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 모습 자체가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뭔가 상황을 더 진행시키려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어떤 트러블과 싸움들 그런 것들은 봤지만 요즘 세대 감독들 정말로 자기의 어떤 에너지의 그 이미지를 실현하려고 화를 내거나 막 그렇게까지 하는 뮤직비디오 감독들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뮤직비디오 자체가 아무래도 역시나 조금 상업 예술의 그 바운더리에 있는 작업이기도 하고 제가 있는 씬 역시도 이제 그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어떤 상황적인 거나 아티스트들을 더 보호해주고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금 더 전개하고 이제 풍토나 그런 것들도 그쪽으로 가지 그 와중에 더 막 진짜 뭐 메이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뮤직비디오를 찍는 흔히 여기 산업에서는 결국에 케이팝 아이돌을 네네. 찍으면은 그 프로덕션 자체가 이제 메이저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거기 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고집을 최대한 융화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그쪽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상한 사람은 있어요. 되게 네 이거를 제가 실명을 언급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게 좀 공적인 자리다 보니까 아 이거 뭐 400명 보는데 뭐 말하세요. 성격이 이상한 감독들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성격이 이거 재밌겠는데요? 저는 그냥 뭐라고 될까? 그냥 성격이
가끔 보면은 진짜 그냥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쁜 음. 사람들, 나쁜 사람들 중에 감독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있겠죠. 게다가 이제 오히려 성격이 더 그렇게 이기적이면 이기적일수록 여기 이 포지션에서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본인 성격 자체가 이기적일수록 오히려 이타적이면은 그런 협의와 혹은 그런 어떤 소통의 시간들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작업 기간이 더 길어진다든가 찍고 싶었는데 못 찍어서 뭔가 이렇게 서운해서 오히려 막 사이가 흐트러지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감독 포지션에서는 이기적이면 이기적일수록 그런 어떤 성장도 빠르고 자기가 보여준 걸 명확하게 보여주지만 그들 중에는 나쁜 놈이 있다. 진짜 악인들이 있다는 거죠. 나쁜 놈과 년이 있다. 악인들이라고 하면 뭘까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뭐 그런 건가요? 소시오패스라고 느껴질 만큼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을 도구처럼 부리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방금 이 이야기를 하는 감독도 나이가 뮤직비디오 씬에서는 그래도 꽤 많이 속하는 편이세요. 이미 40대를 넘어가셔가지고 나이가 있는 편이신데 요즘 풍토로는 거의 진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강력하게 내 의지를 표방하고 그거를 내세워서 같이 가는 팀원들의 인간적인 상황과 여건을 무시하는 태도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줄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코로나 지나고 나서 더 그게 확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우리나라는 특히나 결과물을 더 만들어내는 걸 중시하고 네. 거기에 뭐 하더라도 야근에 맨날 밤새 막 2-3시간 자고 일하러 가고 막 그런 게 훨씬 더 많았었는데 코로나 딱 지나고 나서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진짜 좀 일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았고 뭐 잠 못 자가지고 트럭 운전하는 조명팀 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막 반지 불구되고 그런 얘기도 많았고 근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저희보다 어린 세대들이 줄을 이루는 20대 중후반 한 98에서 한 95년생 사이의 인원들이 씬을 올라오면서 좀 그 풍토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형식이냐면은 저보다도 훨씬 더 어리고 더 그런 메이저급을 하시는 연출 감독이나 그런 촬영장을 가보면은 자기 일만 딱 잘해서 깔끔하게 센스 있게 정리하고 퇴근하자 하는 형식으로 풍토가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타타닥 오히려 되게 신속하고 큰 소리 내는 사람들도 없고 그 전에 막 나이 보신 분들은 야 저 가져와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배터리 가져와 막 맨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진짜 빨리 해가지고 정리하고 우리 퇴근하자 빨리 이걸로 풍토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큰 소리 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좀 더 이제 역사 깊어지면서 좀 체계적으로 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처우 개선이 좀 된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좀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 맞아요. 관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 네. 맞아요. 그게 확실히 느껴지나 봐요. 그 코로나 기점으로 바뀌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강하게 느껴요. 아 그래요? 저는 그걸 기점으로 사람들이 너무 비인간적으로 하는 거는 안 참는 것 같아요. 아예 예를 들면 스태프들만 하더라도 촬영장 안 나와 버린다든가 스태프페이를 그냥 안 벌고 말지 이런 대우를 받을 바에 근데 저 때만 하더라도 약간 그거보다는 그냥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자 약간 이 마인드로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일을 안 하려고 근데 하는 거예요. 풀이 좀 적어져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좀 적어져서?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에요. 그냥 풍토가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약간 개인의 행복을 좀 더 우선시하게 됐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이것도 있고 그 예를 들면은 제작사 쪽에서 어쨌거나 돈을 대잖아요. 거기서 이제 돈을 댈 때 그전에는 퀄리티를 위해서 사람들이 갈려 나가는 거를 포함했어요. 사람들 좀 갈려 나가도 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차피 이게 좋은 거 나오고 여기 돈 이만큼 쓰는데 사람들 좀 갈려 나가도 돼. 했는데 이제 제작사 측의 어떤 애티튜드는 크게 변하진 않았는데 이제 프롤레타리아들 노동자들이 변했어요. 노동자들이 제가 느꼈을 때는 그때도 일이 확 줄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뭐 거의 경기들이. 근데 지나고 나서는 프롤레타들이 이렇게는 일 안 해. 이거는 좀 아니야. 라는 거를 이제 느끼면은 정말로 일을 안 하거나 보이콧 아닌 보이콧을 하는 형식으로 뭔가 일이 더디게 진행돼서 오히려 그 제작사들이 그 전에는 눈치 안 보고 야 까라면 까 했는데 얘네들 일 안 하네 이상하네
하면서 약간 눈치를 보는 경향이 생겼죠. 이게 큰- 뭐 약간 억측일 수도 있지만 약간 인터넷이 좀 활성화되고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니까 그들끼리 이제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맞아요. 게 그런 부분도 나오면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노조 같이 생긴 거죠. 네, 네. 따지면은. 그 인스타그램에도 그런 거 있어요. 되게 뭐 그 아이디어 중에 뭐 목소리 온셋인가 막 그래가지고 영상 카메라 조명하는 친구들끼리 여기는 뭐가 잘못됐다. 이거는 뭔가 이게 거기에 스폰서가 뭐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게시글 올린 것들을 이렇게 트윗 뭐 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부조리 뭐 부조리, 업계 내 부조리. 부조리들 막 업계 내 이렇게 부조리. 말하는 것들이 맞아요. 많이 그런 일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것 덕분에 이제 처우가 개선되고 이런 거 같습니다. 외부에서는 잘 안 보이는 그 조용한 혁명이 플로레타리의 네. 외부에서 각자 개인의 혁명입니다. 개인의 혁명. 이런 게 있고 잠깐 좀 약간 분위기가 좀 무거워져서 계속 해도 될지 모르겠네. 근데 이 사람들 했던 거는 다 옛날 그렇죠. 일 것 같아요. 네. 잘 그 모르겠네. 나이가 다 많은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아마 지금도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 중에. 나쁜 놈이 있습니다. 그 프란시스 코폴라 아포칼립스 만든 때 말론 브란도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대요. 그래서 말론 브란도가 완전 애드립 사이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본 안 읽고. 그래서 막 엄청 뗀뗀해가지고 둘이 막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도 엄청 완벽주의자라서 막 사람 엄청 갈고 막 유명하잖아요, 했다고 코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독이 되실 거잖아요. 영화 감독이. 네, 되고 싶어요. 근데 될 거예요. 배우랑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꽤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추격자 찍을 때 나홍진 감독이랑 김윤성님이랑 엄청 막 멱살 잡고 막 싸우고 막 이랬대요. 근데 나홍진 이 사람도 엄청 성격이 뭐 괄괄. 그냥 듣기로는 엄청 막 또라이라고 조인트 막 다 까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인석 배우도 유명하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막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고 막 스토리 바꾸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성격이 강하신.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미래 본인이 이제 감독인데 배우가 만약 그런 식으로 되면 선배 배우가 좀 짬 있는 배우가. 짬 있는 배우가. 형주 씨 이건 좀 형주 씨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르게 대처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제가 꼭 하고 싶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형식으로 하다가 안 되면은 뭐 싸워야죠. 안 되면 이제 주먹 다짐까지. 뭐 원한다면. 이런 사람 여러분들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 피하십시오. 제일 무서운 위험해요. 사람들. 단연간 노가다로 이제 저는 몸뚱이 있어서 이 정도 할까요?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그러니까요. 영화 얘기? 좀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 혐오에 자꾸 찌드는 느낌이 들어서요. 뭐 더 있긴 한데 이 정도까지만 하고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주제를 180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웅주 씨 우리 또 못 본 지 좀 됐잖아요. 사실. 그쵸? 네, 홍크랑은 그래도 가끔 이렇게 또 술 한잔 하면서 보긴 했는데. 그죠. 한 1년 됐을까? 네, 뭐 모르겠어요. 조금 더 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1년 넘었지 않았을까? 왜냐면 웅주 씨도 이제 홍크 이게 소개로 같은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만났는데 되게 멋진 아티스트 동생으로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자주 못 보는 기간 동안 네.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웅주 씨의 그런 스토리 이제 나날들을 보면서 운동으로 조금 자신의 일종의 우울함 어떤 혹은 그런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조금 그런 것 면들을 이겨내는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멀찍이서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저도 한편으로 그거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혹시 또 이렇게 뭐 운동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 아 좋네요. 그리고 또 이게 초대석 같은 거 하면은 웅주 씨가 이제 입을 앙 다물고 있거든요. 이런 주제로 함으로써 네. 이제 웅주 씨도 얘기를 좀 하고. 지난주와 이번 주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이번 주는 끼어들 틈이 별로 없고 아. 하고 싶은 말이 계속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았죠. 지난주는 할 말이 별로 없었고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는 뭐 그렇게 막 운동이라든지 뭐 웨이트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데드리프트 막 이렇게 꽂아가지고 들더라고요. 그래도 좀 꾸준히 하지 않았나요? 헬스 같은 거. 근데 진지하게 한 건 말씀하신 대로 한 1, 2년?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형주 씨는 AR 거기 네네네. 있을 때도 작업실 가봤는데 작업실의 반이 헬스장이더라고요. 뭐 그 안 해요. 네 그렇게 있기는 한데 있긴 한다. 있기는 하는데 운동기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어디인가는 다 있지만 그거를 손을 대고 정기적으로 걔와 마주하는 것 자체가 마냥 이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라서 그걸 또 습관에 들이는 거는 더 힘들고. 근데 또 이제 촬영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몸이 좋더라고. 이게 무거운 거 들고 막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현장 일이 좀 빡세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죠. 특히 조명팀 일은 쉽지 않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웅주 씨가 한지 1년밖에 안 됐다. 한 2년 된 것 같아. 2년? 2년.
빡세게 한 지 한 1년 반 된 것 같은데요? 이 정도? 3대 몇이에요? 대충 나 대충은 알잖아. 1000파운드 이상? 1000파운드 그러면 500kg 거의 가까이 어느 정도예요? 500km? 대단한 거. 뭐 다른 거랑 비교하면. 다른 거랑 비교하면 예를 들면은 흔히 비교하는 게 마라톤이랑 비교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마라톤 풀코스, 마라톤 풀코스 그거 섭3라고 뭐 하는 네, 부분이 있는데 3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게 있는데 섭3와 섭4의 사이격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엄청 대단한 거네요. 엄청 어렵거든요. 그죠. 네. 마라톤 저 최근에 마라톤 10km 뛰어봤는데 네. 장난 아니었어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몇 뛰어요? 제가 또 요새 러닝을 해서. 러닝 좀 하세요? 그러면 아니, 10km 잘 뛰지 못하는데. 10km 55분에 들어왔습니다. 오, 그러면 엄청 빠르네. 그래도 그러면은 유지를 거의 5분 그죠. 30초 페이스로 한 거예요. 그죠, 1km당. 530 뛴 거죠. 네. 그러면. 그 무거운 사람들일수록 이제 마라톤이 쉽지 않거든요. 지금 체중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80kg입니다. 그래요? 네. 키가 어떻게 되시죠? 키는 173. 수줍게 말하네. 비율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저도 사실 벌크업을 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말랐어가지고 말랐으나 깡다구는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어떻게든 더 많이 들고 막 그러려고 하는 쪽으로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같이 살도 찌면서 그리고 저는 항상 그거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강한 힘, 강하고 무거운 거를 더 많이 들고 더 오래 체력을 버티는 어떤 힘, 그거에 대한 강한 동경이 있었어가지고 많이 먹어도 막 그렇게 엄청 살이 찌지 않다가 작년 갑자기 한 10kg가 팍 쪘어요. 먹는 것도 많이 먹기도 했는데 운동을 안 했는데 그 시기 때 팍 쪄가지고 거의 한 85kg 정도를 찍었다가 근육 없이 찍었다가 이때 이거 그 군살도 조금 빼면서 운동을 진짜 진지하게 해봐야겠다. 살이 찐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뭐 그러면은 꼭 그런 건 아닌데.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은 확실히 무게를 더 많이 들 수 있어요. 힘이 더 스트렝스가 좀 더 생기죠. 지방이 예를 들면 근육이 부족하더라도 지방 자체가 힘을 조금 해주는 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 키에 80kg면은 사실 좀 뚱뚱한 거예요. 보이죠. 저는 그거 BMI 찍으면 과체중 나와요. 제가 80kg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키가 엄청 크시잖아요. 이분은 엄청 크시잖아요. 상록이도 80kg예요. 성인 평균인가 봐요. 그러게요. 이제 마른 건가? 근데 이제 웨이트를 초반에 이제 했는데 웨이트는 또 이제 어느 나라 가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웨이트를 하면서 맨 처음에 다짐.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하기로 했으면은 뭔가 목표점이 있어야 되는데 목표점을 뭘로 잡아야 되냐 하는데 3대 500으로 잡자. 그 웨이트는 내가 봤을 때 3대 500까지 하면은 그 이상 하면은 정말 약간 미친놈 같고 그 이상 하고 막 600, 700 넘어가는 거는 막 진짜 몸도 막 너무 이만해지고 그쵸? 이상해지는 것 같고 300, 500까지 하면은 웨이트 했다고 볼 수 있다. 라고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는 그게 목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얘기 듣기로는 그 엄청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못해요. 그러니까 못해. 그러니까 웅수 씨가 대단한 거예요. 거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거기 그러면 400 중후반대 드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300 중후반대 들어요. 300 한 7, 80 들어요. 그러니까 형은 헬스한 지 그래서 꽤 오래된 거잖아요. 그쵸. 뜨문 가다 안 가다가 그러다가 지금 정말로 마음 잡고 그래도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3번은 꼭 가는 시기는 8개월 된 것 같아요. 그럼 2년 해서 500 하는 거 엄청 어려운 거 아닙니까? 힘들죠. 근데 저도 힘들죠. 계속 하긴 했고 이제 진지하게. 그전에는 3대 운동이란 거 안 해봤었어요. 프리웨이트를 아예 안 해보다가 한 1년 반, 2년 전부터 네네. 프리웨이트를 해본 거죠.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 좀 제대로 해야겠다. 제대로 해야겠다. 내가 진지하게. 이렇게 헬스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몸이 너무 구려.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무게라도 쳐서 네. 그냥 가봐야겠다. 그죠. 멋진 생각입니다. 존나 이해 안 돼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최고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해가 안 되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힘이 좀 동경이었다. 더 무거운 걸 들고 싶겠다. 더 무거운 걸. 여기서부터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요? 씨발 그걸 왜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헬스를 다닐 수 있잖아. 네네. 그래서 해봤는데 내가 너무 족밥인 거야. 족밥이지. 이게 내가 너무 난 늘 화나. 족밥이야. 내가 옆에 별로 몸 안 좋은 사람도 막 100kg, 200kg 뽑는데 나는 막 80kg에도 죽을 것 같아. 여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나지. 왜 난 안 되지? 화나지. 나보다 더 얇은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막 그 어떤 승부욕과 분노가 쌓이면서 저는 화가 안 나요. 일단 그래도 그 꾸준히 가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걸 약간 헬스를 할 때. 습관으로 들이는 것과 이 무거운 무게를 드는 맛을 알게 되는 그거를 알아야지 이거에 대한 뭐라 해야 돼 공감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헬스장에 그렇게 가본 적도 없고 그거는 하는데 제가 또 러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러닝이어도 제가 좀 못 뛰거든요. 제가 뛴 지 얼마 안 되긴 키는 했죠. 엄청 크시잖아요. 키 크면 안 좋대요. 또. 키 크면 또 안 좋대. 그래? 나 모르는데. 그래? 아무튼 기록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데 그래도 저는 화가 나진 않거든요. 승부욕이지. 이건 좀 달라요. 좀 다릅니까? 승부욕. 아니, 다른 쪽이라면 내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약간 육체적인 뭐 한계 때문에 화가 난다? 그런 경험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지? 나는 화나는데? 화 많이 나는데? 그쵸. 이거 화가 나지. 못 들면은? 형은 모든 것에 화를 내잖아. 화가 좀 많은 타입입니다. 약간 좀 그러네요. 그게 또 비슷하네요. 웅주 씨도 모든 것에 화를 내잖아요. 그쵸. 저는 그리고 이거 뭐지? 다른 화 몇 가지 극 중에서도 네네. 웅주 씨가 손절. 손절보이. 거기도 되게 강력하게 저는 극히 공감하는 타입의 사람이거든요. 손절을 인간관계. 손절. 두 분이 맞는 게 너무 많네. 그러게요. 그러면 참지 못했다는 거에서 자신에게 화가 난 적은 없었나요? 인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근데 왜 손절했어요? 아니요. 인간관계? 약간 좀 다른 그건 거예요. 아니고요. 네. 그렇진 않고요. 존나 지들 맘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로 자기 자신을 조금 다잡으면서 이렇게 정신까지도 조금 이렇게 컨트롤링하는 형식으로 가신 거가 되게 보여요. 겉으로. 근데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도 몰랐네 그건. 그러니까 그냥 그 사진에서 느껴져요. 이제 자기가 컨트롤되는 그 느낌이. 자기 자신이 이제 예를 들면은 그게 웨이트지만 웨이트를 하면서 일종의 수행과 같은 면모가 있거든요. 그렇죠. 수행과 같은 그러겠네요. 면모가 있고 계속 거기를 찾아가고 그 바를 마주하고 그 무게를 끼면서 내가 너를 오늘 작살낸다. 그거를 이제 마주하는 그 경건한 그게 또 있거든요. 의식 같은 것들이 그게 있어요. 네. 못 들면 완전 화 많이 나고. 그 이제 무게를 마주할 때 제가 350에서 거기서 어떻게 여기서 잘 안 크네요. 3대가. 350에서 450까지 한 6개월 만에 갔거든요. 원래도 되는 거였던 거야. 원래 힘이 좀 셌었나 봐요. 타고날 때도 좀 그래도 그쵸. 힘이 어렸을 때 세긴 했는데 또 이제 주먹 패였어요. 순천에서.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무리를 해서 다친 거예요. 디스크가. 근데 이게 진짜 약간 수행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잘못되면 좆된다는 게 느껴지거든. 느껴지지. 이걸 들기 전에 이게 나한테 무리라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알지. 근데 그걸 마주하면서 알면서 마주하니까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진짜 위험한 운동이네요. 500kg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도 막 합쳐서 몇백 킬로인 거를 자기가 버티는 거잖아. 버티는 거죠. 엄청 위험한 운동이네. 위험해요. 그러니까. 근데 또 안전하게 하면은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근데 거기에 만족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만족 못 하니까 이제 위험해지죠. 이게 운동 얘기하시니까 이게 막 아드레날린이 막 오르시나 봐요. 지금 오늘 운동 못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근질근질해서. 근질근질합니다. 이런 거 보면 또 신기하네. 도파민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무게를 뚫었을 때 그게 그럼요. 쾌감이 맞아요. 말도 안 돼요. 그렇죠. 그 전에 내가 저번 주에 못 들던 무게가 들릴 때 타타타타 하면서 자기의 성장을 눈앞에서 지켜봤을 때 이게 목도하는. 그러니까 이게 딱 느껴지잖아. 그 직관적으로 수치로 보이잖아요. 이게 어떤 성장이 거기서 오는 쾌감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아까 뭐 말했던 우울함이나 뭐 이런 것들에 뭐 약이 됐나요? 두 분 다? 저는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강력하게 됐어요. 정말로. 운동이 최근에 저를 다잡아 주는 거에 있어서 물론 제가 최근에 너무 빠져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과하게 맹신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진짜 저를 잡아주는 거에 되게 크게 커요. 저는 요즘에 찬물 샤워. 네. 찬물 샤워. 근육 때문에? 근성장 때문에? 일종의 리커버리용으로도 하고 근데 그거보다도 정신력. 약간 그 맥락으로 집에 욕조가 있는데 거기에 받아가지고 그 찬물 샤워를 3분 이상 해야 된대요. 거기에 이제 몸을 담가야 그래야 조금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저녁에 뭐 운동하고 나서 하는 찬물 샤워는 오히려 그거는 좀 음식물 섭취하는 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 별로 안 좋고. 그래요? 아침에 요즘에 그 앤드류 후버맘이라고 그 미국의 뇌과학자 아저씨 있는데 그 사람이 추천하는 그 몇 가지 아침 모닝 루틴이 있습니다. 아침에 딱 눈 뜨면은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갑니다. 요즘에 이거 굉장히 자주 실천하고 있어요. 네네.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한 바퀴 해요. 네. 10분 이내로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산책을 한 바퀴 합니다. 태양의 비타민 D를 쫙 D를 맞는 받아내니까. 거죠. 그래가지고 뇌를 깨우는 거예요. 빨리 한 바퀴 하고 싹 들어와가지고 나트륨, 소금물을 먹습니다.
왜 먹냐면은 그 나트륨이 뉴런 활성화에 도움이 된대요. 도움이 된대요. 활성화에. 그러니까 머리가 좀 돌아가게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마시고 찬물 샤워. 욕조에 물 받습니다. 찬물 착 들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3분을 버텨야 되니까 듣는 노래가 있어요. 스쿨보이 큐의 Thanks God for Me인가? Thanks God for Me. 그게 딱 3분짜리. 네. 그리고 그 마스크 있어요. 엘리베이션 마스크라고 숨 못 쉬게 하는 마스크 있어요. 그거 하면은 그 뭐지? 다크나이트의 베인처럼 보여요. 멋있어요. 숨 왜 못 쉬어요? 더한 극한의 고통으로 저를 집어넣는 거죠. 숨을 잘 못 쉬게 하는 거죠, 저를. 숨 이렇게 먹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고는 이게 좀 모양도 안 나오고. 기분이 중요한 건데. 그럼 딱 해가지고. 그럼 이러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거는 좀 안 나오고 이렇게 마스크 팍 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짱짱하게 들어가야지 이게 좀 있는데. 그래가지고 딱 거기에 몸을 그 노래 딱 틀어놓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전주 좀 나오고 본 음악 거기 딱 리듬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때까지는 이제 반 허리만 담그다가 거기 넘어갈 때 뭔가 이렇게 들어가죠. 가봄이 하고 3분 채우고 나옵니다. 그게 아침에 시작이에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세요? 사실 찬물 샤워는 매일 해요. 매일 하고 그거 하고 나서 명상 10분을 합니다. 명상 음악이 있어요. 히로시 요시무라의 물결 무늬 앨범 커버 있는데 네, 그거 1시간짜리 있는데 거기에 10분만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명상 이거 싹 해가지고 하고 바로 일을 합니다. 일단 명상하고 나서 일을 하는데 90분 1시간 반 동안 일을 해요. 그때 낼 수 있는 약간 너무 사짜 같은 집중력과 일의 양이 꽤나 됩니다. 뭐 짧게 일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한 점심 먹기 전으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인데 거의 지키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 찬물 샤워는 뭔 일이 있더라도 그냥 무조건 거기 욕조에 들어가고 거의 이 루틴대로 하는데 이게 제 최근에 좀 정신 일도를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루틴 중에 하나예요. 도움이 많이 돼요? 그 1시간 반 동안 일의 능률이 확실히 좋다? 굉장히 도움됩니다. 굉장히 도움됩니다. 저는 맞아요. 오래 앉아 있는다고 작업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엉덩이 싸움이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요 루틴대로 하고 이제 그리고 점심 먹고 조금 뭐 약간 휴식 취하다가 다시 일하는 그 과정들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앤드류 후버만의 어쨌든 그 규칙의 모토는 도파민 찬물 샤워할 때 딱 인체에서 뿜어내는 그 도파민이 좀 있거든요. 네. 그게 다른 어떤 생활에서 느끼는 도파민과는 다르게 오래 간대요. 그게 딱 한 번 분출되고 나서 막 이렇게 오래 가가지고 그날 하루를 조금 생산력 있고 좀 활기차게 보내는 형식으로 해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어떤 창작 뭐 이런 것들은 도파민보다는 좀 세로토닌 호르몬에서 뭔가 그게 잘 형성되는 게 있다고 해서 이제 조금 몸에 이완된 상태 이렇게 몸 이완된과 행복 그 세로토닌이 조금 같이 결합되면서 그때 이제 머리가 좀 잘 굴러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약간 저녁 시간대 조금 이제 몸도 이완되고 하는데 그래서 저녁 시간대에 좀 그런 창작과 관련된 어떤 인풋 예를 들면 뭐 책을 읽는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그런 행위들을 하고 오전 시간대에는 내가 뭔가 낼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글을 쓰면은 글을 조금 이렇게 계속 내가지고 아웃풋을 낼 수 있는 행위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하는 형식으로 좀 최근에 루틴을 짜는 것 같아요. 생활 루틴을. 아침 루틴은 네. 그 영화에 나오는 사이코패스 살인마의 루틴 같네요. 그 마스크까지. 아메리칸 사이코. 좋아,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러네요. 엘리베이션 마스크. 여피족 사이코 살인마처럼. 너무 그 강해서 그 주장이 너무 강해서 좀 심취해서 듣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중간중간 좀 끊으면서 비과 써야 되는데 너무 강하게 말하니까 이게 뭔가 감화가 되네요. 하지만 저는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찬물 샤워 근데 진짜 강추드립니다. 리커버리용으로도 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쿠팡에서 그걸 샀어요. 또 뭘 샀어요? 이제 찬물만 하다 보니까 리커버리가 좀 덜 되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향을 맡으면 좋을 것 같은 거야. 찬물에서. 그래가지고 오일 있죠. 에센셜 오일이라고 그 되게 농축된 오일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좀 싼 거 6가지 종류가 들어있어. 아직 제가 그거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페퍼민트, 뭐 스위트 오렌지, 라벤더, 티트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최근에는 같이 섞으면서 아침에 그것들을 조금 느껴보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페퍼민트가 회복에는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회복에. 페퍼민트가. 딴 거는 조금 그냥 향으로만 조금 세고 회복. 저 형님. 네네. 잠시만요. 네.
그만 말씀하시고 점점 그 완성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뭔가가. 말씀 많이 하시고 잘하시는 건 좋은데 웅주한테 일단 물어봤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물어보고 혼자 말하는 아니 거 이제 있어요? 추천해드린 거예요. 추천해드린 거예요. 왜냐면은 회복을 해야 돼요. 네. 회복을 해야 돼요. 네. 하고 나서 또 회복해야 돼요. 웅주는 어때요? 그러면 회복 과정이나 뭐 루틴이나 뭐 이런 맞아요. 것.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아예 신경 안 써요. 진짜요? 그냥 운동 루틴만 회복 생각해서 그 일자별로 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깨를 했으면 한 4일 정도는 어깨를 쉬는 정도? 딴 부위를 하고. 네, 근데 뭐 어떤 리커버리를 위해서 어떤 루틴이나 행동을 하는 건 거의 없어요.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찬물 사와야 돼. 찬물 샤워.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허리 다치지. 찬물 샤워 꼭 하세요. 회복. 마스크도 사시고 공부하셔가지고 사시고. 참을 샤워 해보려고 했는데 안 하고 싶던데. 차가워 안 할래. 저 이제 습관 들였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찬물 샤워. 그러니까 괜히 옛날 도사들이 그 막 폭포수 밑에서 하는 게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그 앤드류 후반은 그 사람이 뭐 뇌과학자긴 한데 찬물 샤워가 명확한 과학적 근거는 없대요. 이게 그래요. 진짜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게 얘기하려도 안 했는데 도파민이 뭐 나온다고 하는데 명확한 그 과학적 근거 자료는 없는 어떤 민감 요법이래요. 근데 경험합니다. 그래 뭐 해서 나쁠 거 없잖아. 뭐 감기나 좀 걸리겠지 뭐. 몸이 안 좋을 때 하면은 좀 안 좋지만 저보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뭔가 에너지가 네. 뭐 에너지가 되게 약간 깨끗해졌다. 되게 깨끗해졌다. 약간 그런 얘기들을 좀 자주 들어요. 요 몇 개월 사이에. 이게 진짜 아무런 찬물 샤워가 아무런 효과가 없고 이게 만약에 뭐 플라시보야. 플라시보야. 그것만 해도 대박이네요. 형한테. 저한테는 진짜 효과가 매우 커서 진짜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을 감화시킨 거잖아. 그렇죠? 저를 엮어버린 거죠. 형이 그 몰입을 잘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뭐 어떤 거든 이거 해야 돼. 깊게 뭐 이런 빠지죠. 식으로 이렇게 깊게 빠지잖아 한 번에. 그렇다고 막 정보를 엄청 많이 아는 건 아닌데 맹신에 대한 그 감각은 좀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맞을 거야. 약간 이런. 플라시보 효과의 가장 좋은 실험체인 거죠. 좋은 거죠, 뭐 형한테. 그럼 제가 이제 형 쉬고 있을 때 아이스 버킷 챌린지처럼 막 물 뿌려도 좋아하실 수 있겠네요. 그거를 막 저한테 하시는 그런 마스크가 없잖아요. 마스크 맞네. 당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직접 하는 게 좋지. 맞아요. 제가 한 10몇 분 들으면서 심술이 좀 올라왔었나 봐요. 저희가 또 1시간 했습니다 지금. 뭐 한 곡지만 더 몇 개 해보고 갈까요? 웅주 씨한테 뭐 오랜만에 봤으니까 웅주 씨 말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요. 뭐 저한테 궁금했던 거 없어요? 또 당신 15분 말하려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뭐 영화 준비하시는거나 이런 거 얘기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아까 다 뭐 자연스럽게 나와서 이 정도 하죠?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웅주 씨가 형주 형한테. 마무리 멘트요? 마무리 멘트인가요? 마무리 멘트로 하든지. 마무리 멘트로 할게. 마무리 멘트. 좀 길게 마무리 멘트. 뭐든. 다른 꼭지를 하죠. 마무리 멘트로 제가 이따가 하고. 생각하겠다는 뜻이죠 지금. 아니 저 있어요 할 말이. 그럼 하고. 왜냐면 처음부터 1부부터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는데 못한 게 많아서. 그래요? 마무리 멘트. 형주 형을 만나기 전에 처음 만났을 때쯤에 홍크가 저한테 설명을 하기를 되게 화가 많은 사람이고 맞아요. 되게 찬물 샤워 즐겨하고. 찬물 샤워는 최근에 네. 완전히 미친 놈이다. 진짜 미친 놈 중에 미친 놈이다. 맞아요. 그리고 화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만나면서 알았지만 오늘 더 잘 알게 됐고요. 본인 스스로 증언을 너무 많이 했죠. 그죠? 그런가요? 그렇지만 아까 뭐 야마가 있다. 그 말이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마가 뭐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더 간단하게 낭만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오늘도 오토바이 타고 왔습니다. 멀리 바람 싹 가르면서. 오토바이 얘기도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다음에도 또 오시면 되니까요. 너무 좋아요. 저 오토바이에 대해서 또 몰라서 제가. 낭만에 죽고 못 사는 남자. 맞아요. 낭만을 쫓는 이 시대 상남자. 비디오그래퍼입니다. 이 시대 낭만 비디오그래퍼. 낭만 비디오그래퍼. 좀 구려지네요. 영상 쪽 인디맨이라고 해도 될까요? 맞아요. 저도 외곽에 있거든요. 맞습니다. 외곽에 있습니다. 외곽에 수많은 그 제아의 고수들이 맞아요. 많이 있습니다. 외곽에 있습니다. 그 지난 편에 댓글 중에 하나가 온갖 인디맨들을 알게 돼서 좋아요. 야, 또 빗곰 까마귀가 또
또 새로운 인디맨이 네, 나왔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맞아요. 인디맨들이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야마 품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낭만을 품으면서. 음악 쪽 아니고 다른 분야 얘기라 재밌네요. 맞아요. 이제 제 인맥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제 웅주 씨가 좀 힘을 써 주셔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외곽의 인디맨 21화는 이렇게 이형주 감독님 모셔가지고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참 풍성했죠. 맞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재밌으셨죠? 여기서 끝내겠고요.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 번만 듣죠. 맞네요. 네. 저는 이 채널의 이름이 너무 좋았어요. 외곽의 인디맨. 뇌리에 쏙 박히는 게 이들이 뭔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같이 곁들여지는 제목인 것 같아서 네. 그게 되게 너무 멋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그냥 건강한 에너지로 되게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먼 발치에서 저도 외곽에서 계속 응원을 보내다가 이렇게 직접 출연까지 하니까 네. 정말 너무 값진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외곽 인디맨 21화는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 안녕.